네, 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태현입니다. 매트랩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이라는 것은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학용 수치 분석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보통 문법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C 언어를 할 줄 아신다면은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파이썬을 많이 이용해 보신 분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매트랩을 이용하는 이유가 매트랩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이에요. 비싼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왜 쓰냐면은 문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고요. 굉장히 우리 사람에게 친숙한 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이썬이 갖는 특징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행렬 연산과 데이터 시각화에서도 큰 장점을 보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도 결국에는 어떤 행렬 연산을 할 때는 numpy라는 패키지들을 가져올 거고요.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특히 matplotlib이라는 패키지를 가져온 다음에 그리게 됩니다. 근데 한번 이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트랩이 데이터 시각화하는 데도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그냥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좀 통신 기초를 다룰 때도 이 매트랩을 이용을 할 거고요. 나중에 빅데이터 연산이나 좀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게 필요할 때도 매트랩을 이용할 할 거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좀 매트랩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기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가격이 비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정말 저도 놀랬던 게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강력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패키지들 다 비싸요 진짜. 근데 그런 것들 웬만한 거를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 곳은 여지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좀 감탄을 했었고요. 여기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구글 계정이나 학교 계정이 필요합니다. 한바.ac.kr 이라는 계정이 있어야 되거나 edu.hanba.ac.kr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공되고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그냥 구글에다가 매트랩 온라인이라고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시거나 여기 매트랩 온라인 시작하기 이거를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확대를 했고요. 온라인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이메일 주소를 치게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처음에는 요 지금 만드세요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PPT로 가면은 여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계정을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되고요. 다시 아까와 같은 페이지로 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직접 창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요 계정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비밀번호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사실 여기서 그냥 코딩을 바로바로 진행을 하면 돼요. 먼저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좀 했던 코드인 것 같고요. 하나하나 다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C 언어를 배울 때에는 좀 프롬프트라고 표현을 했던 꺽쇠 두 개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 혹은 언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매트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매트랩은 컴파일러가 없습니다.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나 C++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소스 코드를 만들면은
항상 컴파일을 했죠.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 파일을 동작시켰습니다. 근데 파이썬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매트랩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깜빡깜빡 거리는 곳에다가 즉 어떤 명령어를 주면은 그 결과를 인터프리터가 해석한 다음에 바로 알려줍니다. 지금 결과가 바로 안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요 매트랩 온라인 상에서 서버와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매트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좀 켜놓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1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이라는 결과가 그대로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5 곱하기 7이라고 인터프리터에다가 넣어버리면은 35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을 지금 저는 요 PC에서 확인할 건데 먼저 여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서 다시 P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긴 했는데 이 계정상에서도 어떤 뭐 본인만의 계정이 있겠죠. 본인만의 작업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내 계정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현재 폴더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작업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영문으로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연산을 하면서 변수들이 생성이 될 건데 그 변수들이 어떤 게 있고 현재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커맨드 창, 명령어 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터프리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타이핑할 때는 여기다 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파이썬을 코딩할 때도 인터프리터에다가 하나하나 코딩하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실행을 시키잖아요. 매트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새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새 스크립트라는 걸 눌러 보시면은 untitled 아무것도 아직 작성을 안 했고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파일명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clear variables 이거는 작업 공간에 있는 어떤 변수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삭제해 달라 라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CLC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clear command window 라고 해가지고 명령창에 있는 것들을 다 지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깔끔하게 시작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A는 5다 그리고 B는 10이다 그리고 C는 A 플러스 B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굳이 안 적어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를 하니까 세미콜론을 적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실행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파일명을 정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test1이라고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볼 거고요. 그러면은 test1이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버랑 뭔가 제대로 통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A는 5를 입력했고 B도 10을 입력했고 C까지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가 사실 작업 공간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지금 뭔가 여기 제대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이것을 꼭 일단 매트랩 온라인을 이용하셔가지고 한번 코딩을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히 실행할 때 섹션 실행 이런 게 있는데 요 퍼센트 모양 두 개 있죠. 이렇게 지금 구역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섹션이 됩니다.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이거는 섹션 명이 되고요. 그리고 힌트를 좀 드리면은 매트랩에서는 이게 주석이 됩니다. 하나만 이용을 하게 되면 주석이 되거든요. 근데 두 개를 이용할 때는 섹션을 나눌 때 이용한다. 즉 섹션 명도 어떻게 보면 주석처럼 처리가 되긴 한 건데
이렇게 주석 처리가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 실행, 컨트롤 엔터죠. 그러면은 여기만 실행이 되고요. 여기 이제 제대로 입력됐네요. 뭔가 아까 전에 제대로 안 됐었는데. 그래서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아까 명령창 지저분하게 나왔던 거 이렇게 지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긴 하는데 여기 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섹션을 실행하고 다음 섹션으로 진행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가 이제 그 단축키가 되는데요. 눌러보면은 이게 실행이 되고 좀 변경된 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고 넘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실행 누르면은 전체가 다 실행이 되는 건데 한번 별표가 있으면 뭔가 업데이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시켜주고 실행을 시켜주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장 눌러주고 실행을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은 결과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서버랑 계속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희 데스크탑으로 가져와 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편의상 그냥 바탕화면에 똑같은 파일명을 한번 저장을 하고서 여기 메뉴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온라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당연히 여기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11, 5로 바꾼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여기 값이 바뀌는 거 확인이 됐죠. 값이 바뀌면서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트랩 각각의 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몇 가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잠시 멈췄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키웠고요. 일단 아까 코드에서 클리어 베리어블과 CLC만 남기고서 모든 걸 삭제를 했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클리어 베리어블은 여기 작업 공간에 있는 베리어블들을 삭제하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CLC 같은 경우는 명령창에 적혀있던 어떤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삭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국 매트랩도 언어이기 때문에 변수를 가지고 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파이썬과 똑같거든요. 어떤 게 똑같냐면은 변수의 자료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a는 10이다 라고 적게 되면은 a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것을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취한 다음에 F9를 누르면은요 선택한 영역만 실행을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작업 공간 보시면은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게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뭐 다른 언어를 배울 때에도 이렇게 변수를 배운 다음에 항상 배우는 게 배열이 나오죠. 그래서 매트랩에서도 배열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이용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이게 대괄호죠. 대괄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혹은 뭐 11, 22, 33 이런 식으로 마음껏 변경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F9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 작업 공간에 값 3개가 들어가 있죠. 즉 배열을 가지고 배열로 이제 선언된 B가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fprint 명령어를 쓰면은 실제 C에서 printf를 통해서 어떤 값을 출력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여기 뭐 %d를 통해서 서식을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 b1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명령어냐면은 여기도 똑같이 계획 문자 좀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printf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rintf를 할 때 어떤 값을 데시멀 형태로 이렇게 출력해 달라라는 게 printf였죠. 근데 여기는 f라는 그냥 문자가 한 개 더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1에 즉 어떤 배열을 인덱싱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들어있는 원소를 출력을 해보겠다라는 명령어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출력을 해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인덱싱 할 때 원소 자체가 이제 인덱싱하는 그 인덱스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가 3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원소는 3이 마지막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4, 5가 있으면은 1부터 5까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 C에서는 0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1부터 5까지를 이용해서 각각 이제 배열의 원소에 접근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두 가지 정도만 알려드릴 건데요. C라는 것을 배열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어가 있는데 1,5짜리 즉 1행 5열을 갖는 배열로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제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once라는 키워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1,5로 하면은 1행 5열을 갖는 배열을 만들어 보겠다, 초기화를 해보겠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5를 눌러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작업 공간을 보면은 각각의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지금 5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줬는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length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length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요 배열의 length 이것을 한번 여기다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라고 나오죠. 즉 배열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length를 이용해서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코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여기서 똑같이 for 문 같은 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for문을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배열이 이미 선언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로스를 통해 가지고 먼저 빈 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for를 통해서 하나하나 접근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매트랩에서는 행렬 연산이나 좀 수치 연산 같은 것에 강점을 보인다고 했었는데 제가 한 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B라는 배열을 초기화를 하고 싶어요. 초기화를 하고 싶은데 좀 1부터 100까지 총 100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이 만들어질 겁니다만 어떻게 읽을 거냐면은 초기 값은 1 그리고 마지막 값은 100 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스텝 사이즈는 1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1, 2, 3, 4, 5 하나씩 커지면서 언제까지 커질 거냐면은 100까지 커질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 값들을 B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F5를 눌러가지고 그냥 모든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B라는 변수가 1 by 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1 곱하기 100짜리로 선언이 되었는데 하나하나 들어간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라는 명령어를 쳐가지고 B를 확인해 봐도 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슬라이싱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면은 한번 B를 바꿔 볼게요. 그러면은 1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2씩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50짜리 배열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작업 공간을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씩 이렇게 증가시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은 B의 크기가 달라지고 들어가 있는 값이 또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100부터 이제 줄여 나가는 형태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사이즈는 25개지만 100부터 이렇게 4씩 줄어 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썬에서도 한 번쯤은 다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이 똑같이 여기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정수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나아갈 때는 단순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정수의 값만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실수의 값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스텝 사이즈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0.1씩 증가하면서 1부터 초기 값은 1 그리고 마지막 값은 100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대신에 배열의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배열을 첫 번째 원소를 인덱싱을 해보면 1이 나오고요. 그리고 배열의 두 번째 원소를 인덱싱 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당연히 AND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그럼 배열의 마지막 원소를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스크롤 쭉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100까지 마지막 값을 100으로 놨기 때문에 991번째 원소에 100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직접 넣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명령어 중에 쓸만한 게 linspace, linear spac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1부터 10까지를 이제 x1, x2, n으로 나오죠. x1은 초기 값이고 x2는 여기 나오는 건데 이제 마지막 값입니다. 근데 이거를 몇 등분 할 거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1부터 10까지를 지금 제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초기 값, 마지막 값, 그리고 몇 등분 할 건지 이거를 명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이제 B 같은 경우는 1000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로 다시 설정이 됐습니다. 즉 다만 아까처럼 뭐 우리가 0.1씩 증가한 것과는 약간 다르게 뭐 0.009, 0.009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 지금 태스크를 좀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이렇게 한번 B와 C를 이렇게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와 C는 각각 1000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로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B는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고 한번 C도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C에 들어가 있는 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10개씩만 합시다 그냥. 그러면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B에 있는 원소, 첫 번째 원소와 C에 있는 원소, 첫 번째 원소를 곱하고 두 번째 원소끼리 곱하고 세 번째 원소끼리 곱하고 즉 그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한 다음에 모든 원소의 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C 언어 스타일로 한번 코딩을 직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orloop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변수를 이용할 거냐면은 i는 1부터 즉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10개까지 갈 겁니다. 10개까지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D라는 공간에다가 우리는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인덱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공간이 필요하겠죠.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공간을 먼저 할당을 해줘야 되고요. D of i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B I 곱하기 C I 가 될 겁니다. 그리고 for loop를 마치기 위해서는
매트랩에서는 and라는 요 키워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세미콜론 찍어줘도 괜찮고요. 안 찍어줘도 괜찮습니다. 찍으니까 빨간 줄 나왔으니까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i는 1부터 10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계속 바뀔 거예요. 근데 b1 곱하기 c1 요거를 곱할 거고요. 그거를 di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리고 리절트를 구할 건데요. 리절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하나 연산을 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fprintf라고 명령어로 하면 되겠고 %f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점 네 번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리절트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지금 스크립트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 애스터리스크가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확장자가 파일명 .m으로 되어 있는데 m이라는 것은 .c 파일처럼 혹은 .py 파이썬 파일처럼 매트랩 파일을 나타내는 확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F5를 눌러서 즉 여기 실행 요거 갖다 놓으시면 F5 나오죠. F5를 계속 눌렀던 이유가 이거고요. F5를 누르면은 리절트가 825라고 나옵니다. 즉 이거 다 각각 곱해가지고 모든 걸 더하면은 825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C 스타일로 코딩을 한 거예요. 근데 매트랩 스타일로 코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B랑 C랑 곱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할 때에는 어떤 연산자든 앞에 요 점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새로운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일단 마칩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해볼게요. 그럼 여기 D랑 E 적혀있는 거 잠깐 보이실 것 같은데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 한번 열어보고 E 한번 열어보면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즈도 똑같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리절트 요거를 제외한 지금 요것도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제외한 요 나머지의 코드랑 요 한 줄의 코드랑 똑같아진 거예요. 즉, 이 엘리먼트 와이즈의 곱셈을 해주고 sum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면은 한번 2라는 값을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825라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C에서는 지금 이렇게 몇 줄입니까? C 스타일로 하면은 대충 한 8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건데 요거 초기 값은 빼고요. 그래서 여기 한 6줄로 이렇게 표현이 됐던 부분이 단순히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서메이션을 뺀다 하더라도 나누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나누기를 할 때도 엘리먼트 와이즈로 이렇게 나누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덧셈을 할 때는 뭐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그냥 엘리먼트 와이즈로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뺄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 곱셈과 그리고 나눗셈 요거 자체가 정말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행렬 연산 이것도 사실 이제 1바이 10짜리 1바이 10짜리 행렬 연산이죠. 어떻게 보면은 벡터 연산으로 봐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이런 거를 포함시켜 놓기는 했어요. 포함시켜 놨는데 한번 그냥 쭉 읽어 보시고 여러분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숙제를 내려고 합니다만 지금 최소값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핵심 알고리즘이 있어요.
요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여기서 설명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y라는 것은 x가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를 최소 이제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으로 지정을 했고요. 0.001씩 스텝 사이즈를 해가지고 촘촘하게 이렇게 쭉 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를 때려보면은 1 곱하기 1001짜리, 즉 1001개의 원소를 갖는 하나의 배열이 만들어진 거고요. y라는 어떤 변수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x를 제곱해 달라라고 명령어를 내렸습니다. 지금 요 exclusive or, 즉 요 햇이라는 걸 적어 놓았는데요. 햇은 x제곱, x세제곱, 즉 몇 제곱을 해라 라는 명령어고 닷 오퍼레이터가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엘리먼트 wise로 곱해주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를 첫 번째 원소에 넣고요. 마지막 원소는 5 곱하기 5, 이걸 여기에 넣겠죠. 똑같이 해보면은 y는 하면은 사이즈는 똑같고요. 그리고 y를 한번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쿼드라틱 2차 함수를 갖게끔 이렇게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my 펑션은 무시하시고요. 이 figure 3라는 걸 때려보면은 이렇게 피규어 창이 나와요. 뭔가 플롯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여기 제가 어떤 걸 했냐면은 플롯 x, y, x라는 변수를 x축에 놓은 거고 이제 y라는 변수를 y축에 놓고 파란색으로 실선을 통해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x 라벨, y 라벨 요거는 x축에 있는 요 변수와 요거를 x와 y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요거대로 하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여러분께서는 얻으실 수 있고요. 요 레전드는 나오지 않습니다. 빨간 점이라. 요 파란 선까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알고리즘 보시면은 그냥 코드 읽으시면은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 밸류는 첫 번째 값으로 일단 저장을 해놨고요. 그때의 인덱스는 이제 1이겠죠. 당연히 처음이니까. 근데 두 번째부터 x의 크기, 즉 만일이 됩니다. 만일까지 쭈루룩 돌아가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미니멈 밸류보다 내가 테스팅하고 싶은 원소의 값이 작은 값일 때 미니멈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그때 인덱스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사실 코드를 이제 출력할 때 어떤 걸 한 거냐면은 이거 있죠. 요 my 펑션은 이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요 지금 주석 처리를 해놓은 25번째 줄에 있는 거나 26번째 줄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 레전드 28번째 줄도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것과 같은 그래프를 그대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요구하는 거는 그냥 한번 파이썬이 아니죠. 매트랩을 통해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이용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께 요구할 때는 요 8번째 줄 요거 이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7번째 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번째, 26번째 줄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살려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x, y 찍을 때 요거는 이제 민밸류 저장된 걸 가지고서 한 거고요. 이거는 민 인덱스 저장된 걸로 y 값을 직접 인덱싱 해가지고 그때의 값을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나시면은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것을 한번 동일하게 작성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추천이 아니고 과제입니다. 이거는 과제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미니멈 알고리즘을 이렇게 짰기 때문에 맥시멈 알고리즘도 한번 비슷하게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는 바는 여기를 뭐 마음대로 바꿔봐도 돼요. x를 바꿔봐도 되고 y를 바꿔봐도 됩니다.
그래서 y를 이렇게 넣을 때 3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로 바꿔봐도 괜찮고요. 익스포넨셜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함수를 이용하는 건 자유지만 아무튼 핵심 골자는 미니멈 값을 전수조사를 하는 것과 그리고 맥시멈 값을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그 결과를 한번 첨부해 주시는 게 아무튼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클래스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하시면은 간단하게 매트랩을 이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C나 파이썬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과 똑같은 로직이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비록 이 PC에 깔린 거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께서는 지금 똑같아요. 여기 이게 이제 서버에 접속해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동작이 없으면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새 스크립트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코딩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아카데믹 유즈로 매트랩을 설치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패키지들 설치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길어졌는데 그래도 수강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